어릴 때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우리가 이사를 간 이후 무당이 들어와 살았고, 그 이후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모두가 이사를 가고 황폐화되어 유령 마을이 되어 있다. 한국에서 공동묘지가 아닌 곳을 찾기 어렵다고 하듯 그 집터도 마찬가지였다. 언덕 위 중에서도 맨 꼭대기에 있던 그 집은 오래전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소문도 있다. 그 집의 신축 공사를 시작할 때쯤 공사장에서 굴러나온 둥그런 무언가를 동네 아이들이 발로 차며 놀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의 머리뼈였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해 돌아가신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의 꿈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집은 대장부가 앉는 자리야. 조심하거라. 난 나이가 어리다 보니 집터 같은 것엔 신경 쓰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1학년이 된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아침 일찍 우리 집을 찾아왔었다. 학교에 같이 가기 위함이었다. 바로 그때, 친구가 내 옆구리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다. 귀신! 잡아 빨리! 귀신! 그 친구는 평소에도 간간히 귀신을 본다고 들은 적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격하게 반응한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영문도 모른 채 멍해 있자 친구는 뭔가 보이는 듯 계속 손가락질을 해대며 소리쳤다. 그리고 그때 내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딸깍하고 장롱문이 닫히는 자석 소리였다. 친구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장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나 역시 섬뜩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치기 때문인지 금세 없던 용기가 새어나왔다. 어차피 내 집이니 귀신이건 뭐건 자리를 잡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장롱 쪽으로 쿵쿵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다. 그 안엔 이불과 베개뿐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장롱 안쪽을 주먹으로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다. 뭐, 여기 귀신이 있다고? 있으면 집값게 어쩔 건데. 뭐 나와보라 그래. 귀신을 보고 소리쳤던 친구는 날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왠지 귀신과 싸운 느낌이 들어 뿌듯했지만 아직 뭔가 반신반의했기에 어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어머니께선 당장 호랑이가 그려진 대형 액자를 사다가 그 앞에 걸어 놓으셨다. 호랑이가 집안에 있는 잡귀나 애군을 쫓는다는 말을 진지하게 믿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 뒤로 뭔가를 다시 보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 집에 있으면서 안 좋은 일이 많았다. 그리고 그 때문인지 나는 점점 포악해져 갔다. 그림 그리기와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복싱을 사랑하게 되었고 싸움도 많이 했다. 실내화와 교복 난방이 하구의 피로 빨갛게 물들어 집에 온 적도 있고 어디 학교의 짱이라는 아이들과는 항상 싸우고 다녔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선생님이 꿈이었던 누난 의기소침해져 버렸다. 확실한 건 분명 사람이 뭔가 길을 펼 수 없던 집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20살이 되었을 때였다. 난 한식집에 취직하여 배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많이 바빠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고 주인장 역시 사고가 나던 말던 맹목적인 실적만을 강요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렇다 보니 밥을 먹다가도 배달이 들어오면 뛰어나가야 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난 어이없게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왼쪽에서 라이트가 번쩍하기에 힐끔 바라보니 하얀 승용차 하나가 내 쪽을 향해 자각 없이 돌진하고 있었다. 마치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것 같았다. 운전자의 모습은 코와 턱밖엔 보이지 않았다. 내가 다급히 왼쪽 발을 들자마자 차는 내 측면을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왔다. 난 그 차의 본네트를 대굴대굴 구르면서 차 앞유리 위로 넘어갔고 차 천장을 지나간 뒤에야 운전자가 정신을 차리고 급정지를 했다. 정지를 하니 차 위에 있던 난 차 옆으로 그대로 퍽 떨어져 버렸다. 불행 중 다행으로 왼쪽 쇄골이 부러지는 데 그쳤지만 너무도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난 사고였다. 내가 그 집에서 나온 것은 사고가 있던 다음 해였다. 그 이후로 집안에서 일어나는 재수없는 일은 없었고 기분도 상쾌했다. 당시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이 드는 곳이었다. 문득 의문이 들어 나중에 알아보니 친구가 귀신을 봤던 그 장롱은 우리 집이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 부모님이 중고로 얻어온 장롱이었다고 한다. 거울을 주워 쓰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집에 있던 큰 거울 역시 중고로 얻어온 것이었다. 우리가 이사를 간 후 그 집 창문엔 무당의 깃발이 걸렸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한 이유,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도중에 아줌마 귀신이 아버지 옆에 서서 우리 어머니를 자극했다고 한다. 섬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눈을 생각하면 아직도 어머니는 몸서리를 치곤 하신다. 그 때문인지 평소 싸울 일 없던 부모님은 폭력까지 행사하며 부부싸움을 하셨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땐 잡귀의 장난에 놀아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신다. 집안이 재수가 없다. 기운이 좋지 않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이사를 가기를 권한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현세의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만만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간다. 그들은 절대 섬길 대상도 아니고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물리쳐야 하고 없애버려야 할 대상인 것이다. 모두의 집안에 화목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다.